거의 뭐 80배 이상 갔었던 걸 보면 약간 좀 오버슈팅이 있었던 거죠. 예, 그렇습니다.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하고 이제 비교를 해주셨는데 이 차트에서도 보니까 그래픽 카드의 가격 자체 네. 추이를 봤잖아요. 네. 추이 자체가 거의 한 반토막 나는 수준인데 네. 그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가격하고 실제 가지고 네. 있는 재고에 산정된 가격, 네. 그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게 될 경우에 아무튼 이 참 주식이 참 똑똑해요, 그죠? 이렇게 실적이 깨질 걸 미리 선반영을 해가지고 엔비디아 주가가 네,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. 채플미 오늘 8월 9일 화요일 순서입니다. 우리 최 상무님은 아침 출근할 때 영향 없으셨죠? 영향 있었습니다. 있었어요? 예, 그 택시 잡는데 한 30분 정도 걸렸고요. 그리고 올림픽대로가 막혀가지고 그렇죠. 예, 우회해서 오느라고 한 20분 정도 늦어서 오늘 1시간 정도 늦었습니다. 그 정도 늦은 건 아주 양호해요. 아침에 3프로TV 보는데 여도는 그도 지가 그 다음에 정프로도 지가 저도 그 강북강변에서 한참 막혀 있다가 1시간 반이나 늦었네요. 어제 미국 시장은 이제 혼조세로 끝났고요. 오면서 이제 미국 시장 관련된 방송도 쭉 보면서 왔었거든요. 근데 그 엔비디아가 원래는 어제가 실적 발표 예정일이 아니었었잖아요. 예, 엔비디아가 24일 날 원래 실적 발표 예정일이었는데 네. 어제 프리리미너리 리저치라고 해가지고 네. 예비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. 네. 왜 우리 삼성전자도 예전에 그 항상 월 초에 하죠. 초에? 예, 그렇죠. 예. 왜냐하면 그게 관행이 된 게 네.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고 또 실적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그 부분을 야기시키는 거가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네. 그렇게 했는데 엔비디아는 원래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례적으로 어제 갑자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좀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했습니다. 네, 어제 한 6% 정도 빠졌던 거. 예, 6.3% 정도 빠졌습니다. 예. 예.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CPI 발표가 있다 보니까 컨센이 지금 8.7%고 지난달에 이제 9.1% 나왔었잖아요. 예. 그래서 CPI 발표를 앞두고 뭐 최근에 이제 10년물 국채금리도 어제는 좀 빠졌지만 지난주 금요일 보면 2.8% 이상 또 올라왔었잖아요. 그래서 이번 주 주초에 CPI 발표를 좀 앞두고 성장주들이 약간 주춤하겠구나.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나름 잘 버티는 것 같아요. 예, 잘 버팁니다. 생각보다는 안 빠지는 것 같아서 원래 주초 약세, 주 후반 강세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이번 주에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뭐 잘 버티고 있는 것 같다.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. 네. 그러면 엔비디아 일단 그 우리나라 서학개미 분들이 또 많이 사신 주식 중에 하나거든요. 테슬라가 1등이고, 근데 테슬라는 최근에 이제 다시 900불 근처까지 오면서 우리나라 서학개미 분들 평균 단가 위로 올라갔어요. 매수 평균 단가 위로 올라가면서 플러스 전환했다는데 엔비디아도 그 5등 안에 드는 주식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실적이 나왔습니까? 일단은 숫자 자체는 쇼킹한데 내용 자체는 그럴 수도 있겠다. 수긍이 가는 부분들이 있었고요. 일단 그 말씀드리면 시총이 442.8빌리언이고요. 주가는 178불 정도 하고 있고요. PR은 많이 빠져서 32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이게 높게 거래될 땐 70배까지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제 발표된 거는 회계연도로 2023년 2분기 실적 발표고요. 2023년 2분기가 언제 실적이냐면 이제 7월 말로 끝난 실적 발표를 했고요. 원래 말씀드렸던 대로 8월 24일 날 정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어제 예비 실적 발표를 했고요. 8월 24일 날 또 디테일한 부분들을 얘기해 주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. 엔비디아는 회계연도가 7월 말에 끝난단 말이죠. 7월 Q2가요. 2분기가. 그 밑에 보시면은
4월 말, 7월 말, 1월 말, 4월 말, 7월 말 이렇게 해서 캘린더보다 좀 한 달 늦게 해서 분기가 끝나게 돼 있고. 그러면 1월 말이 회계연도가 끝나는 예, 그렇죠. 예, 4분기 달이군요. 예, 그렇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렇고요. 그 밑에 그 중간쯤에 표를 보시면은 이 회사가 원래 예상했던 그리고 시장에 내놨던 가이던스가 있습니다. 그래서 2분기에 실제로 이 정도 할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못했다는 것을 그 표를 잠깐 보시면은요. 원래는 매출을 8.1빌리언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네. 그런데 실제로 나온 건 6.7빌리언이고요. 그리고 그 밑에 브레이크다운을 보면은 지난 분기에 8.288빌리언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8.1빌리언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6.7빌리언이 나왔습니다. 예, 컨센보다 꽤 많이 적게 나왔네요. 예, 꽤 많이 적게 나왔습니다. 한 19% 정도 적게 나왔고요. 그 이유를 좀 뜯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사업부가 게이밍 사업부, 데이터 센터, 그리고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, 오토모티브, 그리고 OEM 앤 IP 이렇게 돼 있는데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사업부가 게이밍하고 데이터 센터입니다. 그 전분기에 보면은 8.3빌리언 정도 매출을 할 때 3.6빌리언이 게이밍이었고요. 3.75빌리언이 데이터 센터였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예비로 발표한 실적은 게이밍이 3.6에서 2빌리언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. 네.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3.75에서 3.8. 두 부분을 비교를 해보면은 데이터 센터는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. 그리고 게이밍은 쇼크가 났다.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. YOY로 33%가 줄어든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면서 그 위에 보시면 매출 총이익률도 이 회사가 예상했던 거는 갭 기준으로 65.1%를 예상을 했었는데 매출 총이익률을요. 이번에 그 매출이 덜 나오다 보니까 43.7%가 예상되어서 매출 총이익률 그러니까 이익률 자체도 상당히 빠져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. 그러면은 매출 총이익을 계산을 해보면은 그 2.9빌리언 내외 이 정도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매출 쪽에서도 쇼크가 났는데 그 비용 쪽에서 보면은 그 코멘트 하기를 재고 관련 손실 및 충당금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워드 바이 워드로 그냥 옮겨버리면 charges for inventory and related reserves 해가지고 재고 관련 손실 및 충당금 이런 식으로 그 재고 관련된 비용들이 꽤 많이 나온 것 같아요. 이게 1.32빌리언 나왔거든요. 근데 실제로 그 지금 재고를 지난 분기 거 그 텐큐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3.2빌리언이 재고였거든요. 네. 그런데 그 중에 1.3빌리언을 비용으로 잡아버린 거예요. 예, 떨어버렸네요. 예, 비용으로 떨어버렸는데 지난번에 왜 우리 그 뭐죠 유통업체 중에서 타겟 할 때 1년 만에 재고가 40% 늘었는데 그게 이제 부담이 돼가지고 재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실적 쇼크가 나기도 했잖아요. 이 기업도 보니까 3.2빌리언이 지난 분기에 재고로 잡혔었는데 그 재고 수준이 YOY로 58%는 수준이었고요. 그리고 QOQ로도 20%는 수준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 게이밍이 팬데믹이다 뭐다 해가지고 굉장히 각광받는 사업부였잖아요. 더군다나 여기에는 그 비트코인 관련 GPU 매출도 상당 부분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의 그 재고를 굉장히 많이 쌓아놨는데 이제 소비 패턴이 바뀌다 보니까 그리고 또 비트코인 가격도 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금리도 오르다 보니까
그 부분에 매출하고 재고가 매출이 안 나오고 재고가 쌓이는,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걸 평가를 해보니까 이 원래 받으려고 했던 가격에 못 받는 그 가치 자체가 떨어져서 손실로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,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. 이 1.32빌리언을 그 재고 자체를 그 3.2 아까 3.2빌리언이라고 했는데 그 원재료하고 제공품하고 완제품으로 나눠봤을 때 완제품이 지난번에 그 보니까 한 1.4빌리언, 1.5빌리언 정도 되더라고요. 네. 그러면은 그 완제품 전체를 갖다가 일단은 손실이 날 거를 감안을 해서 미리 그 충당금으로 잡아놓지 않았나, 그런 좀 예상을 하게 되어가지고 재고 관련 이슈 때문에 비용이 확 증가하는 거는 이번 분기가 좀 마지막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어요. 네.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또 그 비트코인 가격이 늘어나고 올라가고 또 채굴 수요가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이제 충당금으로 잡아놨던 거를 환입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. 네. 근데 그 부문으로 어떤 부분의 재고를 얼마나 잡아놨는지에 대해서 회사가 그 디테일한 정보를 주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충 큰 그림으로는 재고 관련 손실하고 앞으로 재고에서 나올 수 있는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 비용을 미리 잡아놨다. 그런데 그 비용의 대부분은 원재료나 제공품이 아닌 finished goods, 그러니까 완제품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많다. 왜 우리 이 회사가 그 대리점을 통해서 물건을 팔고 있는데 대리점에서 재고가 쌓이고 이 회사에도 쌓이면은 대리점에서 물건 못 받고 이 회사에서 물건을 못 내잖아요. 네.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재고에 대한 결과적으로 그 충당금하고 손실을 잡은 거 아닌가,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그 정확히 이 부분도 뭐 발라주지는 않고 있지만 채굴 수요 감소 그리고 가격 하락, 재고 평가 손실로 이어졌을 가능성, 이런 거를 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. 그래서 재고 관련 손실을 제외할 때 매출 총이익은 4.2빌리언 정도 나오고 또 매출 총이익률은 63% 정도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이 보이는데, 이 부분이 어쨌든 그 말씀드렸던 대로 관련 손실이 이번에 그 매출 총이익률이 떨어지는데 부정적 영향을 상당히 끼쳤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영업 비용은 전에 이 회사가 갭 기준으로 2.46빌리언 예상을 했었는데 2.42빌리언으로 그 인라인하게 가이던스하고 비슷하게 나왔고요. 그러니까 매출 원가하고 영업 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을 제가 추정을 해보니까 한 500밀리언 내외 나오는 것 같아요. 전 분기에 1.86빌리언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진 부분이죠. 그러니까 탑라인이 줄고 비용이 늘면서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자체가 상당히 감소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8월 24일 날 좀 더 그 디테일한 내용이 발표가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핵심적으로 봐야 될 포인트를 생각을 해봤는데, 이 재고 관련된 비용이 일시적이냐 경상적이냐라고 볼 때는 일적일 가능성이 높고, 다른데 그 실적 안 좋을 때 빅베스 한 번씩 하잖아요. 그런 류의 그 반영이 아닌가, 손실 반영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, 문제는 그 탑라인에서 그 게이밍 사업부가 지금 전체 매출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으니까 이 부분이 바텀아웃 하는지 아닌지도 향후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비트코인 가격인데요. 엔비디아하고 비트코인, 우리가 나스닥 지수 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비트코인은 많이
비교를 하잖아요. 근데 엔비디아 이 개별 종목하고 비트코인하고 그 추이를 통해서 실제로 엔비디아 주가하고 비트코인의 상관관계가 얼마가 되는지 좀 봤는데 한 80% 정도 되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서 상반기의 조정 자체가 그 뭐 물가, 고물가, 고금리 그리고 그거에 따른 멀티플의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엔비디아도 상당히 고전을 했었는데 지금은 좀 그런 상황 자체가 완화 또는 반전되는 시기라면은 이 지금의 주가를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. 또 금리 자체가 하향 안정화되면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늘어나면서 비트코인 같은 가상 자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니까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PER로는 32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거의 PER 밴드 보시면은 거의 뭐 아주 그 옛날에 그 밴드를 제외하고는 지금 거의 PR 밴드 하단에서 거래되고 있고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 회사의 주가가 유독 왜 이렇게 약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. 네. 예, 설명은 충분히 되는데 이제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걸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한 3가지 정도의 포인트로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엔비디아 주가가 그동안에 꽤 많이 빠졌었잖아요. 예. 고점 대비 한 50% 이상 빠졌죠. 예. 그리고 예. 지금 연초 대비도 아직까지 40% 정도 빠졌네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리고 PER 밴드를 봤더니 지난 고점에서 PER 밴드가 이 75배가 상단인데 이 75배 상단을 뚫고 예. 거의 뭐 80배 이상 갔었던 걸 보면 약간 좀 오버슈팅이 있었던 거예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하고 이래 비교를 해주셨는데 이 차트에서도 보니까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 6만 원을 돌파했을 때 엔비디아도 똑같이 이제 고점을 기록을 했었네요. 예, 맞습니다. 비트코인하고의 상관관계가 80%라고 돼 있었고 예전에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서 2018년에서 19년 넘어올 때 왜 그렇게 이제 반도체가 약한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비트코인이 은근 영향을 많이 미치는구나. 예. 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 적은 있었는데 꽤 비트코인하고 이 반도체 섹터 전체의 이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예. 그런데 약간 좀 의아해하는 게 계속 이 충당금 잡은 거거든요. 예. 그 엔비디아가 생산하는 뭐 그래픽 카드라든지 그 뭐 GPU 이런 부분이 그게 나중에 뭐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뭐 옷이나 철 지나면 그 2월 상품 되면서 정말 가격을 후려쳐서 이제 팔아야 되는 건데 이런 엔비디아의 제품들은 다 소진이 될 거잖아요. 예. 소진이 될 건데 이렇게 충당금을 왜 이렇게 왕창 쌓았을까? 그런 게 한편으로는 보통 기업들이 이 경기가 침체가 온다고 하면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충당금을 왕창 쌓아가지고 은행들도 그랬잖아요. 2020년 코로나 때도 그랬고 그 전에 이제 금융위기 때나 이럴 때 보면 일부러 이제 충당금을 왕창 쌓으면서 현금 확보를 하는 그런 세금을 덜 내게 되니까 좀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충당금을 많이 잡은 건가? 저희가 이제 그 아까 그래픽 카드의 가격 자체 추이를 봤잖아요. 추이 자체가 거의 한 반토막 나는 수준인데 그 감사를 받을 때 그런 제품 그 현재 그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가격하고 실제 가지고 있는 재고에 산정된 가격 그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게 될 경우에 그 물건을 내놔도 그 가격에 못 판다는 그런 판단이 있을 때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어떤 회사의 정책적인
그 기준에 의해서 이 그래픽 카드의 가격이 회복되지 않는 한은 충당금이 계속 잡혀 있을 것 같고요. 네. 만약에 가격이 회복되면 충당금 자체가 다시 환입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. 예. 말씀하신 대로 은행하고 똑같죠. 예. 손실 날 것 같았는데 실제로 안 나면 충당금 다시 환입이 돼서 이익이 확 늘어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하잖아요. 네. 예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이번 실적 쇼크 상당히 이제 보면 게임 사업부의 지난 분기가 3.6 빌리언이었는데 이번에는 2.04 예. 이런 거에 나온 거 보면 YOY라도 33%나 줄고 QOQ로도 거의 33% 가까이 줄었네 보니까 한 35% 이런 거 보면 약간 이 비수기에 확 들어간 게 맞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거기다가 재고 관련 손실 및 충당금을 이렇게 왕창 잡아가지고 영업이익이 전분기에 1.86 빌리언이었는데 2조가 좀 넘었었던 그런 이익이 나왔었는데 이번 영업이익이 지금 500 밀리언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그냥 한 6천억, 6,500억 정도 되네요. 일단 이제 안 잡힐 거라고 생각했던 손실 자체가 1.32 빌리언이 잡혔으니까요. 네. 그 부분이 이제 상당히 부정적으로 기여를 한 거죠. 네, 그렇군요. 아무튼 이 참 주식이 참 똑똑해요, 그죠? 이렇게 실적이 깨질 걸 미리 선반영을 해가지고 엔비디아 주가가 이런 식으로 큰 폭으로 지난 52주 신고가가 보니까 한 330불 정도였었네요, 보니까. 예, 330불이었다가 이번에 150불 찍고 지금 반등이 들어가는 모습에서 이제 주가가 한번 눌림목을 주는 모습인데 계속 좀 체크를 해서 또 그러면 예비 실적 발표를 했으니까 실제 또 발표를 한 번 더 합니까? 그러면? 실제 8월 24일 날 디테일한 내용을 더 발표하고요. 이번에 나온 내용은 뭐 변경 내용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이 정도로 실제로 보니까 나올 것 같다. 그리고 실제 발표 때는 BS라든지 IS라든지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라든지 전부 다 발표를 하게 되고요. 컨퍼런스 콜도 열게 됩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그러면 8월 24일 날 정규 실적 발표할 때 한 번 더 커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예, 오늘 채플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